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행심리상담센터에 상담 문의나 상담 의뢰를 하실 분들은 하단에 070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세 가지 감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감정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 중에 가장 강도가 세고 또 그 영향력이 센 감정 세 가지를 저에게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배신감, 두 번째가 수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님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더 섬세하게 따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배신감입니다.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배신이란 뜻이 믿음을 등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믿음을 등지는 경험을 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배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상처가 매우 크겠죠. 우리나라 말에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적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기대가 크면 거기에 대한 희망과 또는 만족 이런 것도 높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배신이라고 하는 행위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실망과 좌절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크겠죠. 따라서 외도라고 하는 사건은 성적인 외도였느냐 또는 비성적인 외도였느냐 이거는 외도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라면 큰 메타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위인 거죠. 따라서 이런 배신감을 갖게 된 외도 피해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배신하는 거는 금방이지만 다시금 신뢰가 쌓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누적돼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한 이 배신에서 다시 신뢰, 불신에서 신뢰로 다시 변화되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가 있는데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따져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도 행위자들 중에는 자신이 외도 관계를 끊었으니 그리고 앞으로 외도를 하지 않을 자신도 있으니 믿어라 하면서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뢰는 결코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말과 행동의 일관성, 일치성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 깔리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일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예외가 있다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광신이 됐든 또는 합리적 믿음이 됐든 그게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과 일치성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내가 무엇은 할 자신이 있고 무엇은 안 할 자신이 있으니까 믿어라. 왜 그렇게 못 믿느냐? 그러니까 너가 더 문제다. 라고 말을 하는 외도 행위자들도 꽤 많은데요.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외도 피해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우울하고 또는 울분을 토로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배신감의 감정 때문이라 하는 것을 이해하고 다시금 신뢰를 쌓는 그런 긍정적 상호작용을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치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도 직면 후 또는 외도 발각 후 외도 행위자도 수치심을 느끼겠지만
외도 피해자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외도 피해자들 중에는 외도 직면 후에 대인관계 같은 거를 이렇게 탁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활동을 축소해버리거나 또는 자주 만나던 사람들하고 교류를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평소에 상호작용이 좋았던 사람을 만나도 얼굴에서는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일명 연극을 해야 되는 감정 노동 때문에 그게 너무 피곤해서 대인 기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비록 자신이 외도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그 사실을 어쨌든 인지를 했잖아요, 외도 피해자가. 그랬을 때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대인 관계를 끊으면서 대인 기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외도와 상처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원가족 구성원에게도 숨기고 또는 상대 배우자의 원가족에게도 숨기고 자녀들에게도 숨기고 하면서 결국은 그 숨긴 이유가 뭐냐면 수치심 때문에 숨기게 되는 거거든요. 아울러 이런 수치심 때문에 외도 피해자가 상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심지어 외도 행위자가 비록 외도 행위는 했지만 외도 직면 후에 또는 외도 발각 후에 요즘 젊은이 말로 현타가 와서 '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면서 외도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우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자 하더라도 외도 피해자가 오히려 거부하는 경우, 저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그 뒷배경에서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 있다면 저는 그건 수치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수치심에 대해서 버텨내는 힘이 약한 분들은 상담 치료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로 인한 수치심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됩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에 있던 자존감도 훅 떨어지지만 회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삶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우울하고 매우 불안하고 매우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은 뭐 자동적으로 생길 수는 있으나 극복을 해야 되는 하나의 감정인데요. 사실 앞에서 제가 드리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 저 두 개를 꼽으라면 그건 배신감과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극복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 회복을 해서 외도를 극복한다는 그런 방향성에서 봤을 때는 수치심은 극복의 대상이고 치료의 대상이다. 특별히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수치심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훨씬 심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 좀 내향적인 사람이었는데 배우자의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이런 상담 치료에 대한 용기를 내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게 뭐 보약이 됐든 뭐 양약이 됐든 어쨌든 쓰디 쓴 약을 먹어야 난다 그러면 쓰디 쓴 거 먹기 싫지만 삼키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용기를 내셔야만이 이 수치심을 극복하면서 외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정이 뭐였습니까? 그건 억울함입니다. 이 억울함 때문에 사실은 외도 피해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분노하고 격노하고 또 울분을 토로하는 건데요. 특별히 어떨 때 억울하냐? 내 나름대로 결혼 이후에 가족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온 분들 같은 경우는 성실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내가 이런 삶의 중간 결과 또는 최종 결과를 맛보려고 이렇게 내가 감정 노동해 가면서 이렇게 '내가 성실히 살았나.' 하는 생각을 들면 너무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러면 그 억울함 때문에 분노와 울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리고 하루에도 서너 번 아니 몇십 번씩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두 번째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도 억울하겠죠.
뭐 부부들 중에는 신혼 때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리띠 졸라 매면서 나의 욕구와 욕망을 다스려 가면서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상대 배우자가 이성 문제를 만들어 온다? 그리고 자기는 내가 고생할 때 그냥 나가서 희낙낙 즐겼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희생과 헌신에 대한 억울함도 있죠. 상대 배우자는 나에게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남편이라고 또는 아내라고 상대편을 존중하면서 희생과 헌신했을 때 이 외도와 직면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울러 배우자를 위해서 내조나 외조를 아주 잘했던 분들에게 이 외도라고 하는 사건이 툭 떨어지게 되면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이 억울함도 치료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편으로는 우울,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점점 강화가 돼서 무기력과 그다음에 공격성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자기를 공격하는 데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이죠. 실제로 저의 상담 사례 중에도 유감스럽게 어 외도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담스러웠던 거는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으면 좋았는데 몇 번 받으시고 '아 이거 아무 의미 없어.' 하고 그냥 자기 혼자 해결하겠다고 그냥 자기의 어떤 심리적 감옥 속으로 그냥 들어갔다가 정말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인도 공격할 수 있지만 결국 우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컨텐츠의 결론적인 부분에 도달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배신감, 수치심,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느냐? 가끔 보면 이혼하지 않고 살 건데 이런 거 다 참고 외도에 대해서도 퉁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옆에서 원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이나 심지어 상담사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 그런 이야기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억압의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참고 눌러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치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외도 직면 후에 있어야 될 치료가 행동 치료도 있고 인지 치료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무엇이 중요하다? 정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당연히 외도 피해자가 어떤 상담 치료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외도 행위자도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외도 피해자를 도와줘야만이 배신에서 신뢰로, 수치심에서 자존감으로, 억울함에서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외도 직면 후 제발 시간을 묵혀가면서 참거나 '시간이 해결하겠지.' 하고 묵히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심리적인 욕창이거든요. 병리적인 욕창도 무서운데 심정 욕창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문드러지고 썩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에서 문드러진다면 그거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도 행위자도 그렇고 외도 피해자도 그렇고 상담 치료, 부부 상담, 외도 상담 이런 걸 결코 간과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세 가지 대표적 감정을 다뤄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